갤럭시를 쓸 것인가? 아이폰을 쓸 것인가? 오늘은 PD님의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댓글에서 싸우지 마세요. 아니 PD님 저기서 뭐 하시는 거지? 저거 어제 리뷰했던 그 아이폰 아닌가? 아니 PD님 네. 뭐 하고 계세요? 저 아이폰 이번에 어떻게 나왔나. 아니 원래 갤럭시 유저이신데 갑자기 아이폰에 관심을? 사실 그 전부터 아이폰을 좀 써볼 네. 건데 이번에 14가 좀 네. 괜찮게 나오면 바꿔볼까 했는데 네. 13이랑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고민 중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아이폰 고민 중이에요? 네. 제가 한번 상담해드려요. 상담이요? 네. 그럼 일단은 이거 앉아봐요. 약간 갑자기 흥신소 같은 느낌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 컨텐츠를 찍은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아이폰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 비슷하게 고민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번 이야기하는 과정, 조언을 해주는 과정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저희 PD님이 갤럭시만 오래 쓰셨죠? 꼭 갤럭시만 썼다기보다는 안드로이드 폰만 썼었죠. 그럼 그 전에 뭐 어떤 거 썼었어요? 첫 시작이 그 모토로라의 모토글램. 네. 그래서 아트릭스, 네. 갤럭시 S3, 베가 시크릿 노트, 네. V30 해서 네. 지금 S20FE. 그러면 약간 좀 가성비 위주로 좀 좋은 걸 쓰셨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보니까 갤럭시 S3도 좀 명기였고 V30 이거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S20F인데 요거를 구입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이 제일 네. 큰 이유였고, 근데 가격이 싸면서도 원가 절감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네. 딱 필요한 기능들만 적당하게 빼서 잘 네. 나온 느낌? 아 그래서 구매하시고 결국에는 그 지금 얼마나 쓰셨죠? 사전 예약으로 샀으니까 이제 곧 2년 정도 되겠네요. 딱 적당히 교체할 때가 되긴 했네요. 원래 핸드폰을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쓰시는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교체 주기가 3년 정도 되는 거. 오, 아 그래서 이번에 핸드폰을 교체하는 겸 이제 항상 안드로이드만 쓰셨으니까 이번에는 아이폰을 써보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주변에서도 뭐 안드로이드 폰 이거는 어때요? 뭐 아이폰 바꾸는 거 어때요?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요즘은 거의 웬만하면 저는 기존에 쓰던 거를 계속 쓰라고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서로 장단점이 이제 뚜렷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아이폰이 불편하기 때문에 갤럭시를 좀 더 추천하는 편이고, 아이폰만 쓰셨던 분들은 또 갤럭시로 넘어가면 더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아이폰을 추천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지금 PD님은 아이폰을 한 번도 안 써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을 계속 쓰기보다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이폰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 자, 애플 기기를 제 돈 네. 주고 사서 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애플 어떤 거 샀어요?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네. 이어폰도 네. 에어팟 프로를 쓰고 있고. 아니 원래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쓰시던 분들은 에어팟보다도 이제 갤럭시 버즈를 생각할 텐데 왜 에어팟 프로를 쓰신 거죠? 그 당시에 버즈도 이제 막 노캔이 되는 버즈가 네. 나오고 하던 시기였는데, 실제로 청음을 해보니까 버즈의 노캔 성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아, 에어팟 프로가 더 만족스러웠다. 네. 그래서 이제 구입했고, 그 다음에는 또 애플 어떤 거 구입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21년에 아직까지도 아, 최고의 가성비 그거. 들고 있는 M1 맥북에요. 그 걔는 왜 구입한 거예요? 맥을 안 쓰시는 분들 저는 추천 잘 안 하거든요. 이 구입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당시에 노트북이 좀 필요했어요. 이제 취미로 그때부터 유튜브를 하다가 네. PC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네. 작업하다가 자꾸 막 게임하고 딴짓하고 이런 게 많아서 네. 작업 공간과 이런 그냥 PC 분리하고 싶어서 네. 노트북 알아보다가, 작업하는 데는 그래도 윈도우 노트북보다 맥북이 좀 성능이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구매를 근데 게임 좋아하시는데 맥 사면 게임 못 하잖아요. 이제 게임은 PC가 있으니까. 아, PC가 있으니까 이거는 작업용으로 구입한 거다. 원래는 뭐 윈도우랑 이제 안드로이드 조합으로 쓰시다가 이제 점점 이제 애플 제품들의 실제로 이제 써보니까 만족감이 좋아서 아이폰까지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기가 사실 애플은 사실 좀 극과 극이거든요. 애플 제품을 구입해서 완전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지금 PD님처럼 완전 만족해서 이제 다른 기기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기기. 야, 그래서 아이폰을 사고 싶으시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갤럭시에서 엄청나게 좋은 기능이 삼통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페이, 통화 녹음, 그 뭐 유튜브 밴 쓰든가 그렇게 있는데, 이제 밴 쓰는 막혔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는. 아, 예. 그래서 갤럭시의 킬러 기능이 삼성페이랑 통화 녹음인데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삼성페이 같은 경우 지금도 별로 안 쓰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요? 실물 카드를 더 많이 쓰고 있고. 아니 이유가 뭐예요? 저는 갤럭시 쓸 때는 무조건 삼성페이 쓰거든요. 저는 삼성페이가
크기가 실물 카드를 이렇게 꺼내서 내미는 것보다 빠르거나 네. 편하다 이걸 못 느끼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리고 지갑을 들고 네. 다니는 걸 버릇해서 아, 네, 굳이 삼성페이를 안 써도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요? 통화 녹음 같은 경우는 전에 일을 할 때는 업무적으로 네. 통화할 일이 많아서 네. 그 통화 녹음이 거의 필수였는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업무적인 통화를 나누거나 할 일이 네. 없어서 솔직히 사적인 통화는 녹음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사적인 건 없어요. 저는 만약 일을 하더라도 사실 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증거를 남기지. 그렇죠. 네, 약간 통화로는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녹음도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이폰을 한번 써봐도 괜찮으실 것 같다. 아하.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그래 일단은 아이폰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니까 일단 제가 뭐 이제 조언을 해드리기 전에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핸드폰 사이즈 어떤 거 선호하십니까? 일단은 무겁거나 네. 큰 폰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 S20 FE를 쓰고 있지만은 요 화면 크기도 되게 커서 한 손으로 쓰기도 좀 불편하고 무게가 되게 무겁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네. 걔가 한 190g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얘 화면 크기가 아이폰 14 프로랑 비교했을 때도 S20 FE가 조금 더 크긴 해요. 맥스 정도의 크기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요게 이제 S20 FE 전에 제가 쓰던 LG V30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6인치예요. 6인치인데 화면 비율이 네. 2대1이다 보니까 6인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쓰기 되게 편했거든요. 네. 아니 이게 크기가 6인치. 딱 아이폰 그냥 기본 사이즈 정도네요. 네. 근데 요즘 나오는 폰들은 네. 비율이 다 2대1을 넘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폰들은 인치수가 비슷해도 한 손으로 컨트롤하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딱 요 정도가 최적의 사이즈시네. 네. 한 6인치 대 정도. 카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사진이나 영상 찍는 거 좋아하세요? 카메라는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카메라는 많이 쓰신다. 약간 주변에서 네. 인스타 소리도 많이 듣고.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네. 카메라 중요하다. 카메라. 그럼 카메라에서 보통 이제 쓰실 때 요즘은 이제 카메라가 3개 들어가서 뭐 초광각, 광각, 망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카메라를 좀 위주로 많이 쓰세요? 저는 광각 같은 경우는 사진이 찍혔을 때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왜곡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광각은 잘 안 쓰는 편이라서 저는 망원의 성능을 좀 그러면은 1배율이 아니라 한 2배율, 3배율로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광각은 잘 안 쓴다. 망원을 주로 쓴다. 핸드폰으로 게임은 좀 많이 하세요? 거의 안 하고 네. 해도 캐주얼한 게임들을 해서 네. 게임을 위해서 고성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AOD는 좀 많이 쓰세요? 갤럭시를 쓰시면서? 사실 AOD 없이는 못 산다고 봐도 왜냐면은 제가 자다가 습관적으로 되게 자주 깨는데 네. 그렇게 깰 때마다 AOD가 없는 폰을 쓸 때는 화면을 뭐 누르거나 홀드 버튼 눌러서 깨워가지고 시간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AOD가 있는 폰 같은 경우는 그냥 AOD 네. 켜져 있는 거 보고 시간을 파악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AOD는 잘 쓰고 있는 편. 아, AOD는 잘 쓰신다. AOD는 없이는 못 산다. 요거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용량. 보통 핸드폰 용량을 어느 정도 쓰세요? 예전에는 용량이 작은 폰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네. 학생 계정으로 구글 계정을 만들면 구글 포토랑 구글 네. 드라이브를 무제한 용량으로 사용할 수가 네. 있었어요. 저도 그걸 쓰고 있었는데 이번 7월부터 그게 막혀가지고 사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휴대폰 용량 네. 좀 중요해졌다고 봐요. 대략 몇 기가 정도? 그래도 최소 256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256. 아마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하시면 뭐 이 정도는 넘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또 핸드폰에서 내가 핸드폰을 구입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이 있을까요? 막 엄청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서 집에 가면 바로 PC 앞에 앉아있고 이러니까 네.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기능이 필요하지는 기능적인 부분은 그렇다.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은? 솔직히 100만 원 밑으로 끊고 싶은데 네. 요즘 솔직히 100만 원 밑으로 살 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원하는 가격대 그리고 최대 만족스러우면 이 정도까지 쓸 수 있다. 미니멈은 100만 원 초반 네. 그리고 맥시멈은 150, 60 정도? 딱 요 정도이다 정도로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아이폰을 구입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폰을 추천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아이폰의 경우 새로 나온 14 시리즈가 있고 13 시리즈도 있긴 한데 13 프로는 사실 단종이 됐어요. 이번에 이제 구입을 하진 못해요. 13 프로 재고가 있는 데서는 구입할 수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제 조금 있으면 구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델이다. 그리고 아이폰 SE, A50 바이오닉을 탑재한 아이폰 SE까지 이런 식으로 모델이 있습니다.
좀 크게 한 번에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모델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무겁거나 큰 폰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이폰 14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그리고 프로 맥스는 제외를 해야 되고 이제 대략 한 6인치 정도대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추천해줄 수 있는 모델은 크기와 무게만 봤을 때는 아이폰 14 시리즈와 13 시리즈 그리고 SE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 찍는 취미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사진을 찍으려면 프로 시리즈를 구입하는 게 맞기는 해요. 게다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망원을 조금 더 이제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망원은 또 기본 모델이 없기는 하거든요. 뭐 휴대폰 카메라도 많이 쓰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오즈모 포켓 2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게 화질이 더 좋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그게 네. 있으니까 뭐 없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망원 카메라 정도는 타협 볼 수 있다. 네. 저는 사실 망원 카메라가 아이폰이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니라서 그냥 광각으로 찍어서 약간 크롭해서 쓰거든 약간 좀 그런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근데 또 AOD는 없이 못 산다고 하셨는데 AOD가 이번에 또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만 들어갔어요. 타협 보실 수 있나요? AOD? 아이폰을 넘어가기 위해서라면 아 진짜요? 한번 포기해볼 수 있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용량은 256기가로 봐야 된다. 그래서 가격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이폰이 좀 약간 저는 별로인 게 그거예요. 용량을 좀 넉넉히 주지를 않아. 기본이 128기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가격으로 보면 안 되고 256기가를 선택한다면 그 가격대로 봐야 하는데 아이폰 14 256기가 가격은 얘는 140만원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기는 하죠. 13도 가격이 있기는 해요. 123만원. 아 미니도 있어요. 아 이게 이번에 14에서는 이제 미니가 사라지고 14와 14 플러스로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깜빡했는데 미니도 있어요. 미니는 미니 256기가가 109만원이에요. 딱 적절한 가격이긴 한데 이렇게 작은 폰도 괜찮으세요? 아마 사이즈가 얘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요 정도. 저는 최소한의 기능만 갖춰지면 네. 폰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미니도 괜찮으시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아이폰 14 256GB, 아이폰 13 256GB, 아이폰 13 미니 그리고 아이폰 SE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저희가 한번 지어볼게요. 일단 아이폰 14를 구입할 거냐 아이폰 13을 구입할 거냐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새롭게 구입할 거라면 새로운 모델을 추천드리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이폰 14 시리즈는 프로에서는 엄청 많은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비교적 아이폰 14는 13의 약간 리프레시 버전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폰 14와 13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 일단 그 충돌 감지 들어갔다는 거, 그거는 사실 뭐 킬러 기능은 아니죠. 심지어 프로세서가 A15 바이오닉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3이랑 14랑 똑같은 프로세서 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 그래픽 코어의 차이가 한 개 더 늘어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의 성능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뭐 이제 핸드폰으로 고사양 게임은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디스플레이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쓴 것으로 알고 있고 무게는 1g 주로 들긴 한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170g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울 거예요. 기존에 썼던 요 S20 FE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겠죠. 또 이제 카메라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번에 메인 광각 카메라에 이제 센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찍는 거를 좋아한다면 사실 14로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혹시 야간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주간 사진을 좀 많이 찍으세요? 주간 위주로 찍고 야간은 이제 S20 FE는 야간 모드 써서 찍고는 있는데 주간에 더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주광에서 많이 찍는다면 센서가 커졌기는 하지만 뭐 기존 13 버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요즘 이제 카메라를 이야기할 때 거의 저조도에서 사진 퀄리티를 이제 좀 많이 비교하지 이제 주광에서는 거의 이제 비슷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었죠. 네, 많이 되었죠. 물론 주광에서도 찍으면 확대를 많이 해서 보거나 이제 사진을 인화하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핸드폰에서 가지고 SNS 정도만 올린다 그러면 사실상 막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 동영상도 많이 찍으시나요?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오즈모 포켓 2랑 병행해서 폰으로도 한 번씩 찍기는 하는데 휴대폰 영상 품질을 그렇게 따지는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번에 14가 또 액션 모드가 들어갔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긴 했어요. 액션 모드가 그렇게 좋다고 네. 다들 좀 호평일색이길래 오즈모 포켓 2를 처분하고 그냥 네. 폰 하나로 그렇게 네. 좀 찍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선택하는 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즈모 포켓까지 쓰고 있으신데 액션 모드의 퀄리티가 좋다면 이제 팔고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아하. 전면 카메라 셀카 많이 찍으세요? 셀카는 많이 안 찍습니다. 네. 전면 카메라에서 이번에 오토포커스가 들어가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아! 그것도 있다. 이번 14에서는 램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램이 4기가에서 6기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 차이도 생각보다 무시 못할걸요? 근데 체감이 많이 되시던가요?
많이 되죠. 일단 이제 다른 거는 그나마 4기가로 써도 괜찮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카메라 앱이 램을 좀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대체로 제가 이제 13 프로를 썼을 때도 그게 리프레시가 많지는 않긴 했었는데, 카메라를 좀 많이 쓰면 리프레시가 좀 자주 나오는 현상들이 보통 이제 아이폰에서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카메라를 많이 쓴다면 14에 대한 램 업그레이드도 크게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아이폰을 처음 써보시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SE는 어때요? SE는? SE도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남는 네. 시간에 만져봤는데 사이즈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베젤이 별론가요? 베젤도 별로고, 아이폰 SE 3세대가 2세대도 그렇고 아이폰 8A 컴팩터를 썼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폰을 안 좋아해요. 모서리가 이렇게 둥근 아이폰.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폰이 이제 4, 네, 지금 나오는 12, 13 같은 통조림 디자인,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SE는 좀 네. 아무리 가격이 착하다지만 네.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아하. 그럼 현재 결국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3개예요. 아이폰 14, 13, 13 미니 이렇게 3개인데 이 중에서 고르셔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골라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뭐 구매하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또 해볼까요? 13이랑 13 미니. 13이랑 13 미니는 정말 고민을 1초도 안 하고 미니가 그래요? 괜찮지 않나라는 자, 생각이. 그리고 만약에 이제 14를 제외하고 13을 구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미니를 선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13을 지울게요. 지우면 이제 결과적으로 아이폰 14 256GB, 아이폰 13 미니 256GB 두 개가 남아 있는데 가격적인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이렇게 되면 31만 원 차이. 결과적으로 14를 선택하게 된다면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액션 모드 동영상을 쓸 수 있고, 램이 더 증가하고 카메라 센서가 조금 더 좋아진 그러한 기능을 누릴 수 있고, 만약에 31만 원을 더 아낀다면 그러한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뭐 요것도 성능은 나름 괜찮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화면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또 화면 작은 거를 더 선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러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31만 원이라는 차이가 작은 돈도 아니고, 맞아요. 사실 31만 원이면 에어팟 프로를 하나 더 구입할 수 있긴 하죠. 또 성능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움을 잘 못 느끼니까. 성능은 사실상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차이가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그나마 차이를 느낀다면 이제 램에 대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좀 13 미니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지 않나.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좀 아이폰 13 미니에 좀 기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조언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저희 PD님은 이제 같이 저희 테크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기계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원하시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하기에는 또 가격이 높아지고, 모두 다 이제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아이폰이 없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신가요? 일을 하면서 관련된 영상들 이제 편집하거나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지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고 갤럭시만 네. 계속 써가다 보니까 애플기기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마다 좀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아이폰에 대한 경험도 네.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네. 아마 바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제가 웬만하면 그래도 최신 기기를 추천드리는데, 이번에는 유독 13과 14와의 차이가 막 엄청 크진 않아 갖고 13도 아마 선택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저희 PD님의 이제 좀 고민을 들어보고 어떠한 폰을 구입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사실 혼자 고민할 때는 뭐 별 생각 네.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털어놓고 보니까 제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로운데. 아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 이러한 조건들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격을 비교하면서 이제 타입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하면 좀 답을 찾기가 좀 수월하기는 해요. 구입하시면 아이폰 13 미니로 구입하실 것 같고, 만약에 되면 그런 것도 해도 되겠네요.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장단점에 대한 느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번 나중에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